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코의 써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생산성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과 효과를 봤던 몇 가지 팁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 공간 방 안에서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리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이 워크스테이션을 깨끗하게 업무를 위해서 정리정돈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셋업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 일하는 랩탑이랑 그 여분의 모니터, 그리고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가 있어요. 랩탑에 있는 키보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양옆에 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세가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를 따로 하나 놓고 최대한 좀 오래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그런 기기들을 구매를 했고요. 무엇보다 편한 의자가 있는 게 중요하고, 쿠션이라든지 오래 내 허리나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내 온도 같은 건 최적화해서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재택 초보일 때는 예를 들면 업무를 7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7시 20분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컴퓨터 켜고 일을 바로 시작하는 루틴으로 했는데 정신이 피폐하기 딱 좋은 그런 구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적어도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는 업무 시간 전에 일어나서 자기만의 모닝 루틴을 가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유산균 먹고 화장실 가서 세수 간단하게 하고 제 요가 매트나 침대 위에 앉아서 명상을 해요. 짧게는 한 1분 정도, 길게는 한 5분 정도 하는데, 명상이라고 해서 뭐 대단할 건 없고 그냥 내 숨에 집중하고 머리를 최대한 깨끗하게 비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루틴은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보고 배운 건데요. 처음에 이제 명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확신하는 말 되뇌기라 그래서 본인한테 내가 주고 싶은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런 확신의 말들을 그냥 속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끈기는 사람이다. 나는 시작한 걸 꼭 끝을 맺는 사람이다. 그런 제가 스스로 향상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다짐 같은 거를 되뇌이는데요. 그걸 한 2분 정도 하나? 그 다음에 하는 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내가 바라는 나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든지 나의 일적인 측면 이런 걸 굉장히 상세하게 상상하고 이거를 시각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내가 바라는, 예를 들면 5년 뒤의 삶이라든지 지금 당장 한 달 뒤의 삶이라든지 나의 향상된 그런 모습들을 촉각이나 시각을 막 동원을 해서 상상을 하려고 해요. 그거를 한 5분 정도 하고 저는 공복에 이제 유산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도 되게 좋고 활기가 생기더라고요, 삶에.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서 하진 않거든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 20분, 30분짜리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인텐시브한 프로그램들을 찾아가지고 아침에 땀을 내면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운동 막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신나서. 하루를 그렇게 신나게 시작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니까 뭔가 내 하루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도 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동하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독서는 제가 맨날 하진 못하고, 독서는 그래도 하루에 5장은 아침에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5장이라고 해서 많진 않겠지만 이게 한 달 읽으면 150장이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의 어떤 내가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기분이라든지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기에다가 써요. 굉장히 짧게 한 2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조금 있다면은 되게 세세하게 내 감정이나 계획들을 적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다 루틴을 고수해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꼭 30일간은 유지를 해야지 내 습관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30일 동안은 정말 변명하지 말고 하는 거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 팁은 옷을 갈아입어라인데요. 일단 옷을 바꿔 입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을 그냥 쭉 이렇게 긴장감 없이 늘어지게 하는 그런 뭐 잠옷이라든지 추리닝 같은 거는 일 시작하기 전에 갈아입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얼마 전에 사서 입어보고 싶었던 옷이 될 수도 있겠고, 어느 정도 내가 약간 각을 잡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을 하다 보면 급작스럽게 뭐 화상회의를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약간 준비된 모습으로 입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집에 있다 보면 마음이 약간 해이해지기가 쉽거든요. 업무 시간 한 10분 전에 이미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이제 내 다이어리나 캘린더에다가 다 세워놓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는 하기 싫고 힘든 일부터 처리하려는 편이에요. 아침에 그런 어려운 일을 해결하면 그날 하루 종일 껴안고 가야 되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일과에 가장 처음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랑 화상회의 할 그런 일이 많아지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한 시간대로 모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자기만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팀원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오전에 다 미팅을 몰아서 하자. 그래서 오후에는 다 생산성 있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커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방법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전에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최대한 그거를 이제 몰아서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물론 업무 특성상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메일 알람은 꺼놓는 편이에요.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에만 얼룩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바로 대답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팁은 스프린트 하기예요. 스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빨리 달리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랑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종류의 일들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하는 시간을 따로 두는 거예요. 이제 보통 스프린트는 집중력이 긴 분들은 조금 오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1시간 이내로 뭐 50분 정도의 스프린트를 잡아놓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50분 스프린트 하고 10분 쉬고 뭐 또 50분의 스프린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최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집에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나 지금부터 뭐 50분 동안은 절대 나한테 말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저희 이제 사내 메신저에도 그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띄워놓고, 물론 이걸 하루 종일 이렇게 띄워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해놓는 거는 본인의 업무 생산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메일 알람, 메신저 알람 안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 동안엔 정말 집중해서 화장실도 최대한 가지 말고 뭐 물이나 차나 커피도 미리 다 떠놓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팁은요. 팀과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업무 관련된 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도 있고 업무 외에 안부를 묻는다거나 농담을 주고받는다거나 그런 인간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일단 업무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아침에 일과가 시작할 때쯤 이제 다 같이 팀원들끼리 그날 하루에 어떤 업무를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공유를 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그 시간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팀원들한테. 그래서 팀원들이 하루 계획 안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을 미리 빼놓을 수 있도록 그때 미리 요청을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 문화는 당일 미팅 잡는 걸 조금 약간 피하려고 해요. 굉장히 내가 업무를 하는데 약간
그걸 방해가 되는 흐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팅은 뭐 정말 급한 게 아니면은 보통 하루 전날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약간 매너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나 어떤 답변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피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메신저로 너가 지금 하는 업무가 조금 마무리되면 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메신저로 메시지를 남겨놓는 것도 저는 그 매너가 있는 업무 협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 팁은 이제 점심시간이랑 휴식시간을 제대로 갖기입니다.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 보통 가지는 그런 시간을 지키시는 거를 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휴식시간도 1시간 일했으면 5분을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휴식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은 정말 쉴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보통 1시간이잖아요. 밥을 먹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파워냅을 가진다든지 업무에 관련된 거에서 잠깐 쉬는 온전한 점심시간, 휴식시간이 중간중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일한다는 게 2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게 과도하게 삶과 내 업무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런 분리가 없어졌을 때 번아웃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아니면은 정말 업무를 안 해서 일이 안 되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기로 한 시간에는 정말 일을 하고 그 쉬는 시간은 꼭 제대로 가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팁인데요. 업무가 끝나는 시간 지키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시간이 호주 시간에 맞춰서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근데 오후 3시에 딱 일을 마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최대한 그래도 지키시려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일상적인 내 삶과 일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져 버려요. 이거를 꼭 그 팀원들이랑 상사분들이랑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3시까지 일하는데 2시 50분에 나한테 메일 보내서 이걸 해달라 그랬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되게 급한 경우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만성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 그거는 안 돼요. 클리어한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세우고 꼭 그 시간을 지키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9번째 팁은 운동하기입니다. 출퇴근을 안 하게 되니까 활동량이 떨어지고 몸에 어떤 텐션 같은 게 떨어지기 쉽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공복 운동하는 게 이제 하루 전체 활기를 주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시에 일이 끝나면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방 안에서 홈트를 합니다. 홈트를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상체, 하체를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내 삶의 활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0번째 팁은 식습관을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굉장히 절호의 기회잖아요. 사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점심은 보통 외식이고 저녁도 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약속도 많이 잡고. 근데 지금이 내가 식습관을 다시 올바르게 형성하기에 정말 좋은 절호의 기회예요. 집에 있으니까. 내가 아침, 점심, 저녁도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메뉴로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올바른 식습관 형성하는 거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이제 집에 있으니까 운동량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 그리고 평소보다 약간 칼로리 조금 낮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추천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냉장고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들락날락 하기가 진짜 쉬워요. 그거를 유혹을 견디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집에 간식도 많고 이러면 진짜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먹기가 굉장히 그런 유혹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꼭 뿌리치기 위해서 스낵은 미리 준비를 해두세요. 그래서 몸에 좋은 방울토마토나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잠자는 시간을 지켜서 수면의 질을 올리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수면의 질이 내 다음날의 어떤 컨디션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뭐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보고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화면 보다가 내가 자려고 하는 시간에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러기 쉽기 때문에 내가 자려고 하는 어떤 목표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10시 반에 잠이 들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10시에는 자려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조명을 낮춘다든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서 내 몸이 이제 이완될 수 있게 돕는다든지 자기 30분 전에는 핸드폰은 보지 않는 걸로. 저는 그리고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가 평소에 이런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 이런 거 보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베드타임 요가도 추천을 드려요. 요가라고 해서 그런 매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침대 위에서 내 몸을 그냥 이완할 수 있게 숨도 이제 리듬을 천천히 이제 조절하면서 내 몸에 내가 잘 거라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 1년 넘게 재택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팁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약간 기본적이고 원론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쉐어했던 11가지 팁을 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뭐 5개를 미리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내가 정복하고 나면 다음 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재택을 하면서 생산성과 내 삶의 질 2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